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던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건은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테헤란을 방문해서 숙소에 머무르던 중에 기습을 당했다는 점에서 소위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란과 그 동맹그룹들의 집단적 반발 그리고 보복전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예측까지 Y타임스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CNN은 31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면서 인질협상과 휴전회담을 이끌고 있는 하니에가 암살을 당했다라고 긴급 속보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니에는 지난해 10월 7일 가자 전쟁 발발 이후에 중립국인 카타르 등에서 하마스의 전투를 지휘하던 인물입니다. 이날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는 하마스뿐만 아니라 예멘 반군 후티 그리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중동 친이란 무장세력 핵심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하니에가 이란 테헤란에서 이스라엘 시오니스트의 공격으로 살해당했다라고 밝혔으며 이란 혁명수비대도 하니에와 그의 경호원 1명이 이날 오전 테헤란에 있는 주거지가 공격당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하니에는 암살되기 불과 몇 시간 전부터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등 이란 고위급 간부들과도 만났다 그러면서 이란의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란에서의 하니에 피격 전날인 30일 오후 늦게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에서 헤즈볼라 지휘관을 겨냥한 표적 공습을 전격 단행했는데 이스라엘은 이 공격으로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의 군사고문인 푸아드 슈크루를 제거했습니다. 그는 수년 전에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으로 지목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1983년 미해병 241명이 숨진 베이루트 미해병대 막사 폭파 사건도 지휘를 했고 미국의 수배도 받고 있습니다. 그에게 걸린 현상금은 500만 달러 한 69억 원에 달합니다. 기습 공격 이후에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서 하산 나스랄라의 오른팔이자 작전교획 고문인 푸아드 슈크루를 베이루트 지역에서 제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헤즈볼라의 핵심 사령관을 제거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 하니에를 암살했다는 점에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후의 진전 상황입니다. 헤즈볼라의 푸아드 슈크루를 제거한 후에도 관련국과 국제사회는 사태 수습에 나서면서 전쟁 확전을 다독여 왔습니다. 압달라 부아비브 레바논 외무장관은 공격 직후에 확전을 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헤즈볼라의 대응이 비례적이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 측은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모두와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고 카린 장 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한이에 대한 암살 사건까지 터지면서 이 중동 전쟁 확산을 막으려는 일련의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이 피살은 중동 전쟁에 또 다른 성격의 불씨를 던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 서열 1위의 지도자가 암살되었다는 상징성 말고도 피격 장소가 이란이라는 점, 그것도 이란 대통령의 취임 행사에 참석하는 가운데 피격 사건이 벌어졌다는 등으로 인해서 저항의 축의 순회국인 이란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후티 반군 지도자 모하메드 알리 알 후티는 극악한 테러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보복을 다짐했고 하마스는 다양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을 예고를 했습니다. CNN도 한이에는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 문제와 휴전 협정에 대한 주요 협상자였다 그러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란이 지원하는 두 단체의 지도자들이 표적이 되었는데 특히 한이의 암살은 한이가 추진해오던 휴전협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동 지역에서 상황은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졸지에 수장을 잃은 헤즈볼라와 하마스 두 무장단체 중 어느 쪽이 먼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방향도 결정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공격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확전이 불가피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발화점이 된 지난 10월에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의 핵심 배우로 꼽혀온 인물이어서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제거 1순위로 꼽혀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예는 알카이다의 오사마 빈 라덴, IS의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그리고 탈레반의 모하마드 오마르 등 같이 이 이슬람 무장단체의 우두머리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철저히 위치를 숨기면서 은둔 생활을 해왔지만 결국 이스라엘 표적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예의 아들 3명이 가자시티 근처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한예의 3명의 아들 모두가 하마스의 군사요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예는 지난 2019년부터 카타르와 튀르키예 등의 호화 호텔 등에서 은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란 대통령이 취임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테헤란을 방문했음에도 한예에 대한 경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한예의 동선이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란도 매우 당혹감에 빠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란도 뭔가의 군사적 보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취임한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하마스의 수장 한예까지 제거한 이스라엘이 다른 저항의 축 지도자들에 대한 제거 작전을 계속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실제로 이란은 한예 피살 직후에 국가안보위원회를 열고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당장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저항의 축 지도자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되었고, 한예 피살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 문제들이 협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어서 이란의 신임 대통령인 마수드 페제스키안은 동맹국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중대한 보안 침해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한예와 긴밀히 접촉했던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의 안전까지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란이 초비상 상황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스라엘이 저항의 축 지도자들에 대한 제거 작전을 카타르에서는 펼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카타르가 비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란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저항의 축 지도자들이 이란의 테헤란으로 건너오자 제거의 기회를 노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예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의 골란고원을 향해서 치명적 공격을 감행한 헤즈볼라의 사령관을 전격 공습해서 제거한 이스라엘이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하마스의 수장 한예를 암살했다는 것은 더 이상 가자 지구와 관련된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한예의 피격은 하마스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의 고위 간부인 사미 아부 주후리는 로이터와하고의 인터뷰에서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이슬람주의 단체인 하마스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계속 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할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저항의 축을 이끄는 이란의 태도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의 최고 안보기관이 한예 피살과 관련된 이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이 회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등 다양한 전략들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고민도 큽니다. 이란의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한 마수드 페제스키안의 가장 큰 국정과제는 서방 진영과의 일정 부분 화해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를 끌어내는 것이었는데, 만약 저항의 축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으로 피해 보복을 강행하게 된다면 그의 국정 운영 노선이 완전히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란의 수도에서 그것도 자신의 취임식에 참석하려 온 동맹의 수장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복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은 그동안에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은 절대적으로 피해왔습니다. 만약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하게 될 경우에 미국의 개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경우에 이란이 받을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임 대통령 입장에서 체면 치레를 할 수 있는 부분적 반격을 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본토를 향한 이란의 직접 공격을 이스라엘이 막아낸다면 이란의 처지는 더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란의 최고 지도부는 최대한의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저항의 측 세력들이 전면적 반격을 가하는 형태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전이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와이타임즈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